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집통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미분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통계를 보니까 뭐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단위로 한 4만 가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거래량 같은 경우도 뭐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한 49% 정도가 감소를 했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굉장히 위축한 그런 위축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상품성이 좀 눈에 띄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현장들은 좀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한데 앞으로 이런 그 미분양에 대한 대응 또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제가 대기실에서 조금 있다가 2부 때 만나 뵐 그 분양 대행사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또 이런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돈은 지금 같은 시기 때 벌 수 있는 게 기회다. 대신 뭐 누구나 다 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기회를 잘 잡고 또 현명한 그 현장들을 잘 잡아내신다면은 어떤 위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순서도 평소하고 비슷하게 1부 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김예린 변호사님이 미분양하고 또 이런 분양 물량들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잖아요. 전체적인 동향들 체크해 주시고 발제를 해 주실 거고요. 2부 때는 그 현업에 계시고 지금도 다양한 현장에서 분양 대행을 하고 계시는 S&P 김승조 대표님, 그 다음에 빌딩 상업용 부동산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빌딩숲 안유런 대표님, 또 김인만 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시장 전체 동향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응답 시간, 뭐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요. 뭐 좋은 내용들이 있다 그러시면 메모 잘 해 두셨다가 투자하시거나 뭐 내주장만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부 발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제가 그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요즘 분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 이제 좀 짚어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발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약간 핫한 게 또 이제 둔촌주공 분양이 다음 달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분양시장 동향을 보면 이제 경착륙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분양 그 시장을 비롯해서 주택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급속하게 냉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분양 그 주택을 보면 전월 대비로 보더라도 벌써 27% 정도가 이제 미분양 물량이 늘었고, 이제 수도권은 더 심각하죠. 그래서 수도권은 한 55% 정도, 예, 그렇게 이제 미분양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난해 동기랑 대비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심각해요. 그래서 100%에서 150%뭐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지금 크게 위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도 공인중개사분들 이제 말씀 들어보면 아예 거래가 안 된다. 그래서 최근 거래가 뭐 6개월 전에 있던 거래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일거리가 없어서 다른 일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제 이런 미분양 심화 요인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할 텐데, 이제 가장 크게 보는 거는 금리 인상. 예, 금리 인상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가격 자체가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급속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쯤에는 좀 조정을 받을 시기가 됐다라는 게 이제 그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물가를 잡는 걸 좀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계속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이렇게 해가지고 0.75%포인트씩 지금 4번을 올렸죠. 그래서 지금 3월에는 0.5
0.5%였는데 근데 지금 4%가 됐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률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물가 지수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이제 그 의견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4.75%에서 5.25%까지 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따라서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3%대죠.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하단이 한 5% 그리고 상단이 7, 8%까지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은행 예금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예금 통장 개설하려고 뭐 은행 앞에 이제 줄을 섰다 막 이런 풍경들이 이어질 정도로 좀 약간 좀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 가계주체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는 한 거죠. 이게 주택을 매수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택 사실 때도 사실은 내 돈 갖고 다 사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대출을 무조건 받아서 이제 구매를 하실 텐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7, 8억, 8억에서 9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절반 정도를 이제 대출로 조달한다고 했을 때 한 5억 정도가 이제 그 대출로 조달하는 금액이 되겠죠. 근데 이게 금리가 7%대만 되더라도 이게 그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 291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구당 이제 평균 소득을 보면 한 483만 원 정도? 그러면 이자를 거의 6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계주체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곧 달리 말하면 어쨌든 새로운 주택을 좀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택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금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갖고 계신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그 자금을 갖고 계신 경우에도 사실 이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자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해도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대출로서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뭐 개발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또 이제 투자를 꺼리게 되고 또 이제 지난 정부에서 막 집값이 오르니까 영끌에서 사신 분들 있잖아요. 심지어 이런 분들은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내년 초에는 굉장히 매물이 오히려 시장에 좀 출하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이제 4.75%에서 5.25%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금리는 사실 이제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10%가 넘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년까지 계속 그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심리가 또 이제 잠깐만 버티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년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시장 자체가 더 위축되고 더 안 좋아질 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에서는 또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재값이나 이런 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물가는 되게 오르는데 경기 침체 우려도 강해지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주택시장 소비심리 지수라는 것도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월 대비 뭐 7% 이상 하락했고, 그리고 뭐 전년 동월 대비로는 뭐 40% 정도 이제 하락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번 정부가 또 2차례 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그 정책을 보면은 뭐 이렇다 할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뭐 실효성 있는 안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던가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주체들은 사실 이제 앞으로 어쨌든 규제, 대출이든 세금이든 뭐 재건축, 재개발이든 규제 자체가 좀 완화될 걸 예상은 하지만 조금 더 관망하는 추세이긴 하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안들이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택 시장 자체가 이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 재건축 이제 그 워낙 이슈가 돼서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미루다가 다음 달 25일에 이제 그 둔촌주공 재건축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둔촌주공 같은 대단지가 갑자기 공사하다가 중단이 돼서 뭐 이런 분쟁에 휘말렸다 이런 일은 사실 이례적이
있고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이런 단지가 당시에는 뭐 이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민간 주체로 사업이 넘어간다.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공사 중단이 한 6개월 정도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합원 추가 분담금만 한 1.5억에서 2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조합원들이 굉장히 출혈이 큰 그런 결과로 해가지고 둔촌주공 사태가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제 둔촌주공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그 조건이 1월 중에 분양 마무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대한 미루다가 맞춰서 이 다음 달 25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가 한 1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1만 세대 정도가 되고 그중에 일반 분양분이 4천 세대나 돼요. 네, 4천 세대나 되기 때문에 이제 4천 세대면 사실 서울시에서 1년 동안 하는 일반 분양 물량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단지이면서 일반 분양 물량도 거의 뭐 이 정도 나오기 어려운 서울에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 분양시장이나 뭐 주택시장 자체가 이제 좀 냉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둔촌주공에서 이제 분양이 잘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분양을 좀 미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건설사라던가 시행사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뭐 둔촌주공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제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균 청약 경쟁률 보시더라도 이제 일반적인 민간 시행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단지가 좀 많고요. 그리고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갖춰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훨씬 인기가 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 그래서 좀 주요 분양 단지들이 처음에는, 연초에는 한 5만 세대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될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분양한 단지는 한 7,500세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주요 단지를 한번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둔촌주공 재건축이 다음 달에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위 4구역이 조금 이제 장위동 재개발 구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장위 4구역이 입지도 제일 좋고 세대수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 여기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죠. 그리고 잠실 여기 진주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데들은 이제 내년 상반기로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뤄지는 추세고 원래는 동대문구 쪽에 뭐 이문 1구역이나 3구역 이런 데들도 이제 올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조합 내부에 뭐 비리 문제라던가 인허가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미뤄지고 있죠.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인허가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분양 시장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조합들도 막 서둘러서 분양하려고 안 하는 거죠. 좀 약간 관망하면서 이제 좋을 때 분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쪽에서는 광명 1R 구역 뭐 이런 데는 이제 입지가 좋으니까 내손 다구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덕원에서 가깝고 이런 데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 한번 드려보면 사실 이게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일반 분양 벌써 됐어야 됐죠. 그래서 이거 정말 기다리다가 집 샀다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추가 공사비 관련해서 갈등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중간에 짓다가 말고 이제 공사비 분쟁 때문에 뭐 이게 사업이 가네마네 막 그랬던 단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사 중단됐을 때만 해도 이제 이거를 뭐 지자체나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사실 개입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조합원만도 한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민간에서 하는 아파트 시행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재건축 사업이라서 공공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6천 명의 이제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이 재건축 사업으로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새 아파트를 다시 받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로 사업 주체가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6천 명의 조합원들이 길거리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자기네가 넘겨받아서 뭐 자금 투입이나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또 이어서 진행한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마무리가 돼서 지금 이제 분양을 다음 달에 한다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러면서 나왔던 문제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뭐 일반 분양할 때 일정 분양가를 뭐 그 택지비나 뭐 건축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일정한 정도로 이제 분양가를 그 제한을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정부 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 2020년도 7월에 이제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다, 그러니까 둔촌주공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데 둔촌주공은 원래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없을 때 적용이 안 될 때 분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분양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분양을 하려면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허그에서도 분양 보증을 해주려면 이게 그 너무 분양가가 높으면 미분양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 심사라는 걸 별도로 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금액이 얼마냐면 2,900만 원 정도였거든요, 평당.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낮잖아요. 네, 너무 낮아서 당시에 이걸로 이제 그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조합원들 반발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조합이 한번 조합 집행부가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고 이제 후분양으로 가냐 아니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새로 도입이 됐으니까 차라리 그걸로 이제 분양가 다시 받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새 집행부가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분양가 받기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공사 중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심사해가지고 그래서 분양가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4,180만 원 정도를 이제 자기네는 원했지만 실제로 나온 거는 지금 3,829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러면 이 분양가가 어떤 수준인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싼 건지 싼 건지. 그래서 이게 그 대충 이제 분양 가격을 보면 이제 5구형이랑 8사형이 가장 이제 관심 많으시겠죠? 그래서 5구형 같은 경우에 9억 원대 후반 정도 분양가가 정해지는 거고 이제 8사형은 13억 원대 초반. 근데 여기가 지금 입주권 시세가 얼마냐면 15억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거의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입주권 가격보다 좀 싸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러면은 분양한 단지들이 이렇게 대단지는 없어요. 사실은 대단지가 없고 여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입지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무래도 주변 단지보다는 훨씬 프리미엄이 붙어 있죠. 근데 이제 그 건너편에 한 500세대 정도 되는데 시세를 보면 뭐 둔촌 신성 미소지움 뭐 이런 아파트가 있대요. 근데 5구형이 한 9억 6천만 원 정도에 지난달에 거래가 됐고 8사형 같은 경우에는 뭐 12억 대 후반 뭐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둔촌주공이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분양가 자체가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뭐 비슷하거나 조금 뭐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입지가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뭐 이런 데도 이제 34평이 뭐 18억대 후반 지난달에 거래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청약을 한 데가 있어요. 근처에 바로 길 건너편에 거기도 한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데긴 한데 더샵파크 솔레이유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평당 분양가가 한 3,600만 원 정도였고 청약 경쟁률이 당시에 14.8대 1, 뭐 일반 공급 기준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둔촌주거 일반 분양가 나온 거는 주변 시세랑 비춰보거나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랑 봤을 때 비싼 건 아니죠. 저렴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대출 규제 완화된 거 보셨죠?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억 넘어도 이제 대출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분양할 때 중도금 대출이 12억까지 상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둔촌주공 때문에 풀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기는 했는데 원래 내년 초에 풀기로 했다가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풀리다 보니까 지금 보면 8사형 빼고는 다 중도금 대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고 이제 다만 이제 8사형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돈을 좀 자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경쟁률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8사형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뭐 팁을 또 드리면 이게 사실 그 중도금 2배 연체까지는 시행사에서 분양 계약 해지 안 하죠.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계약서에. 그리고 만약에 2배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분양 계약 해지를 하지는 않아요. 네, 하지는 않고 그대로 대부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조금 그건 리스크가 있긴
있긴 하죠. 그래도 분양계 해지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또 해지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둔촌주공 얘기는 여기까지 뭐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 앞으로 분양 시장은 또 어떻게 계속 나쁘기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사실 어쩔 수가 없겠죠. 내년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지금 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속도로 계속 된다고 하면 너무 이제 그 금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그 어렵겠죠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뭐 예전처럼 뭐 뭐 입주자 모집 공고 내면은 대부분 조금 뭐 완판이다 뭐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입지별로 또 가격대별로 조금 이제 분양 추이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정부에서 정책 기조를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공약도 있었고 국정과제 수행하기 위해서 110대 무슨 뭐를 내놓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의 부동산 정책도 있기는 있었죠. 근데 이게 대체로 보면 어쨌든 간에 뭐 규제 자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그 재건축 재개발에 한정해서 보자면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 때문에 사실 재건축 자체가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뭐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합리화하겠다라는 거고 또 뭐 공공정비 사업이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뭐 소규모 정비 사업 이런 것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사업성 안 나와서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못했던 것들 인센티브를 좀 부여를 하겠다 이런 뭐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 뭐 이런 것도 정상화하겠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것도 풀겠다라는 건데 뭐 아직까지 이제 이렇다 할 뭐 구체적인 실효성이 있는 뭐 그 제도 완화가 나오고 있지는 않죠. 특히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그동안 규제가 너무 많았죠.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막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 굉장히 규제가 많았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이 된 거는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면 보통 서울 같은 데는 부담금만 몇 억씩 또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수익성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서울 같은 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형을 거의 그대로 맞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부담해도 뭐 1, 2억 정도 부담하는 수준이었는데 뭐 물론 이제 840, 590 받는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그러면 뭐 7억, 8억씩 부담해야 될 수가 있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있어서 최근에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완화는 할 건데 폐지는 안 하겠다. 뭐 유예를 하거나 폐지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존에 원래는 조합원 1인당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수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상의 가치가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조건은 그냥 1억까지 좀 상향하기는 하겠다고 했죠. 근데 뭐 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를 아예 뭐 한시적으로 유예를 한다거나 이렇게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계속 재건축 시장이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 주택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되면 예전에도 주택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06년도에 도입된 건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더 그 유예를 한다거나 좀 그런 면제를 해준다거나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재개발 재건축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익성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뭐 공사비나 사업비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수입은 대부분 일반 분양 수입에서 충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수익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각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공사비나 사실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서 사실 이제 재건축 단지 뭐 시공사 유찰됐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정말 이제 그 입찰 자체도 안 할 정도로 시공사에서 이제 재건축 사업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공사비나 이런 게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사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거는 비용을 줄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럼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이제 좀 폐지가 된다거나 뭐 그렇게 돼서 분양가를 좀 높여서 이제 일반 분양 수입을 많이 창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 우리나라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이제 주택 공급을 이제 하는 방안에 이제 좀 주요적인 그 방법으로서 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들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 제도 완화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주택 공급 자체도 이제 안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조합들도 사실 스스로 이제 사업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후에 언제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좀 멈춰 있는 데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제 그 결국에는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으면 주택 공급 자체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곧 이제 우리나라 주택 공급 시장에서 또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하는 게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주택 경기 자체도 또 더 침체될 수 있는,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내년에도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래서 규제 완화 쪽으로 좀 이제 선회할 것 같고,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은 뭐 일반 분양시장이나 뭐 이런 데 비해서는 좀 인기가 있는 편이라서 이제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내년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차차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또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조금 쌀 때 이제 또 매수하시면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둔촌주공 뭐 저도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뭐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어떨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과연 이 둔촌주공이 성공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지, 좀 잘 안 돼야지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가 있는 건지,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죠? 수요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앞으로 1, 2년, 뭐 좀 더 길게는 한 2, 3년 정도의 풍향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시간을 지켜보면서 한번 시장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뭐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곳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할 수 있도록 2부 때 준비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좀 쉬었다가 저희가 무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토론, 분양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하고 그 뒤에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10분 쉬었다 할게요.